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 답을 알고 질문하거나 모르고 질문합니다. 이때 사람이 만드는 경우의 수는 최소 2가지가 되겠죠? A. 알고 질문한다. B. 모르고 질문한다. 그런데 또 있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C. 알면서도 모른 척 질문한다.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D. 알면서도 오답을 들었는데도 끝까지 모른 척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우의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E. 모르면서 아는 척 질문한다. F. 잘 모르고 헷갈리면서 알아보려고 질문한다. G. 궁금하지 않으면서 재미삼아 물어본다. H.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떠보려고 질문한다. I. 대답을 알려줘도 어디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질문한다. J. 사람들 사이에 내기하느냐 누구 말이 맞는지 질문한다. K. 다른 질문을 할 건데 먼저 질문하는 것이다. 챗 GPT와 대화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갖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서는 맥락을 파악해서 답변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챗 GPT로서는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그 맥락을 파악한 뒤에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답이 생성되고 단어를 나열해서 대화하듯이 제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챗 GPT의 학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챗 GPT는 여러분의 질문의 맥락과 답변을 들었을 때의 2차 반응, 3차 반응을 통해 새로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2년 전 데이터를 가공해서 답을 제공하는 것은 챗 GPT의 능력의 한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챗 GPT는 2년 전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언어 패턴을 새로이 학습하는 것이고, 그 패턴을 분석해서 처리하고 출력하는 데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챗 GPT에게 여러분의 언어 패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여러분도 잘 모르는 여러분만의 언어 사용 방법에 있어서 단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고요. 그러한 사실들을 데이터가 되어서 고스란히 챗 GPT에게 저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챗 GPT는 5.0 버전을 학습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챗 GPT는 현재 버전으로 여러분의 언어 패턴을 학습하고 그 처리 방법을 통해 답을 출력하는 학습을 해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챗 GPT로부터 답변을 얻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챗 GPT가 여러분으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챗 GPT를 사용하는 대신 챗 GPT에게 여러분의 언어 패턴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챗 GPT를 키우고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냅니다. 챗 GPT는 여러분만의 언어 패턴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챗 GPT는 여러분의 언어 패턴을 수집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언어 패턴을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여러분의 언어 패턴과 다른 사람의 언어 패턴을 비교 분석합니다. 데이터 입력을 다양하게 여러분과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수집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값은 챗 GPT만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 GPT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패턴 단점들을 수집해서 여러분과 대화할 때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챗 GPT에게 한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질문해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질문해보면 답변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언어 패턴도 달라졌고요. 그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챗 GPT가 2년 전 데이터만 사용한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2년 전 데이터만 사용한다면 챗 GPT의 답변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온다? 그건 챗 GPT가 실시간으로 언어 패턴 분석 학습을 하는 상태라는 의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다른 사람 이름을 대통령이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 답변이 달라집니다. 학습을 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챗 GPT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어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학습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은 그 단점들을 해결하는 척합니다. 챗 GPT를 예로 볼까요? 인공지능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는 것처럼 답변합니다. 챗 GPT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했을 때나 여러분이 아는 사실에 대해 다른 대답을 했을 때 그 점을 지적하면 챗 GPT는 빠른 사과를 하고 정정하거나 여러분에게 다른 데이터를 찾아보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챗 GPT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답변하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답변을 고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챗 GPT는 프로그래밍 된 상태로만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처럼 사람들의 언어 패턴을 학습하고 챗 GPT의 자연어 처리를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할 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인공지능은 단점을 먹고 자라는 상품입니다. 챗 GPT도 상품이죠. 마찬가지로 상품으로서의 인공지능은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자선 사업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챗 GPT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일정 부분 교환 가치, 가로 열고, 무료 답변 대신 언어 패턴 데이터를 습득 등, 가로 닫고를 지닌 무료이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제공한다 인식하는 순간부터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용자들이 많아서 서버 비용이나 트래픽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의 공짜 데이터는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챗 GPT가 여러분의 호응도, 언어 패턴, 원하는 답변 제공 가능성, 답변용 데이터 보유량 등에 있어서 유료로 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는 무료에서 벗어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돈을 내고 챗 GPT와 만나야 합니다. 이런 예측은 오래전에 했던 것인데요. 요즘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 상품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챗 GPT는 단지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